그런데 전세 계약을 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요, 보증금이 언제나 이 근저당보나 후순위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버트넘입니다. 오늘은 제가 근저당권이 있는 전세 계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근저당권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계약을 하려고 하면은 등기부 등본에서 반드시 나오는 게 근저당권인데, 이 근저당권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이 뭔지, 어떻게 계산을 해야지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면요,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빌린 금액, 그리고 빌린 은행, 그리고 설정한 날짜까지 모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이 나온 채권 최고액은요, 실제로 빌린 금액이 아니라 빌린 금액의 110%에서 130%까지 설정을 합니다. 이걸 쉽게 이야기하자면 돈을 빌린 다음에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경매가 생겼을 때 그 비용까지 계산을 해서 빌린 금액보다 좀 더 많이 설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돈을 빌려줬으면 저당권을 설정하면 되는데 왜 근저당권을 설정할까요? 이거는 근저당권과 저당권 성격이 좀 달라서인데요. 근저당권의 뜻은 이렇습니다. 계속적인 거래가 발생하는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의 일정한 한도에까지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이다. 근저당권도 저당권의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성격이 조금 다른 저당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저당권은 돈을 빌리게 되면은 빌린 금액만큼 설정을 하게 되고, 또 한번 빌리고 돈을 다 갚게 되면은 저당권은 소멸을 합니다. 하지만 근저당권은 다수의 채권이라 돈을 다 갚아도 근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말소 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엔 언제든지 근저당권은 살아있고, 이 채권 최고의 범위 내에서는 다시 돈을 빌리고 갚고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가장 큰 차이는 저당권은 한 번 빌리고 갚으면 끝나는 일회성 채권이지만,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여러 차례 계속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은행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하면 한 번 거래로 끝이 나는데,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으면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조건은 집주인이나 은행 모두에게 유리하고 서로 편리한 제도입니다. 주인 입장에서 본다면 근저당을 설정해 놓으면 마이너스 통장처럼 돈이 필요할 때마다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 은행 입장에서는 한 번 등기 비용을 발생해서 계속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전세 계약을 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근저당권을 정말 자세히 봐야 되는 거죠. 근저당권은 설정되어 있지만 사실 빌린 돈은 없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계약해라. 혹은 처음에 빌린 돈은 이만큼이었는데 지금 남은 돈은 이 정도니까 안전하다, 그러니까 믿고 계약해라, 이렇게 해서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근저당권은 언제든지 채권 최고의 범위 내에서 다시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남아있는 돈이라든지 갚았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채권 최고액 전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권리 분석을 해서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세 계약을 할 때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라면 잔금 뒤에 근저당이 말소되는 것들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요, 등기 접수증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등기 접수증에 나오는 등기 번호로 조회를 하거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서 접수한 내역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면 됩니다. 가끔 집 주인이 은행에 가서 돈을 다 갚고 상환 영수증까지 보여줬는데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서 근저당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집주인이 은행에다가 말소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굳이 다음에 또 빌릴지도 모르는데 말소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소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좋아요. 그런데 전세 계약을 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요, 보증금이 언제나 이 근저당보나 후순위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고 나면은 근저당이 말소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근저당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근저당은 약간 좀 특이한 성격을 가진 거라서 은행과 집주인에게는 굉장히 유리하고 편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임차인에게는 하나도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전세 계약을 하고 말소가 되는 것까지 반드시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오늘 해드린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번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버튼 홍이었습니다.